자, 195페이지 함수의 연속성. 예. 자, 정의 5.2.1을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연속, 바로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함수 극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함수 극한을 정의했다는 말은 이제 연속을 정의할 수 있다는 뜻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연속이라는 것은 함수값이 존재하고 함수 극한이 존재하고 서로 일치할 때죠. 그렇다면 고등학교식으로 이렇게 f가 x 이퀄 c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필요주문 조건이기를 리미트 x가 c로 갈 때 fx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서로 같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려면 극한값을 정의해 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극한값을 정의해 줄 수 있으려면은 C가 이의 집적점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근데 집적점이든 아니든 간에 이제 사실 연속을 정의를 해줄 수는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제 요 말을 이제 풀어서 써보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fx-l 대신에 fc잖아요. fc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이 말을 풀어서 쓴 거 아니겠어요? 근데 x가 c가 0보다 크다는 말은 x가 c가 아니란 뜻인데 x가 c인 경우는 c를 대입시켜 보면 fc-fc니까 0이에요. 따라서 입실론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0보다 클 때 저것을 만족한다 했는데 0일 때는 사실 이거 만족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계산해서 배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날리고 보통 이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의가 되고요. 이것을 사실 이거하고 동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 그것은 C란 점이 E의 점인 동시에 E의 집적점이 되는 경우에 이것을 리미트를 정의할 수 있어서 이 리미트 값이 그 함수 극한이 함수값과 서로 같을 경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와 이것이 동시 조건이다라는 얘기는 사실 뭐 우린 한눈에 바로 보이잖아요. C가 E의 집적점일 때 그게 이걸 또 정리로 뭐 소개해놨어요. 5.2.2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죠. 자, 괄호 2번으로서 함수 F가 이상에서 연속이다. 이 말은 한 점에서 연속을 정의했으니까 집합상에서 연속이란 말은 이미 x인 e에 대해서 f가 x에서 연속이다. 이상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그럴 때 이상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뭐 자연스럽겠죠. 그렇다면 일단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문제. 예제 4번인데 예제 4번을 조금 뭐 바꿔가지고 예제 4번 다시라고 두 개로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연속을 체크를 해보자 이거예요. F가 R에서 R로 가는 함수로서 fx 이퀄 2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요. x인 R. 이때 f는 R상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이런 사실을 체크해 볼 거예요. 그 다음 f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로서 fx는 x제곱이에요. x인 R. 역시 f는 R상에서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자, 이미 입실론 델타 계산 문제에 대해서는 함수 극한 계산하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점프해서 R 전체에서 연속, R 전체에서 연속 이걸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어차피 연속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그죠? 연속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이제 입실론 델타 관계를 규명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자, 첫 번째 입실론이 주어질 R 상에서 연속이라는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C 인 R일 때 이렇게 F가 C에서 연속이면 보이자 이거예요. F가 X 이퀄 C에서 연속임을 보이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입실론이 주어졌다.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델타에 대하여 델타를 잘 잡자 이거예요. 이라 두자. 그러면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0보다 크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이제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fx-fc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2x 플러스 1이니까 2x 플러스 1 마이너스에 2c 플러스 1. 그러면 2배의 x-c 최대한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x-c가 델타보다 작으니까 2델타보다 작다. 그럼 입실론을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델타를 2분의 입실론이라 두자.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 자, 두 번째 C인 R일 때 X제곱을 써봅시다. C인 R일 때 F가 X 이퀄 C에서 연속임을 보이자 이거예요. 자, 입실론이 주어졌어요. 델타를 잘 잡읍시다. 이라 두자. 그러면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을 때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을 때 fx-fc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기를 원해요. 그래서 써보니까 x제곱 빼기 c제곱 이렇게 나왔고, 요거는 간단하게 써보려고 보니까 x-c, 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x-c는 델타보다 작고, 요거는 뭐예요? x 플러스 c가 상수보다 작으면 좋겠어요. 그죠? x 플러스 c가 상수보다 작기를 원하는데, 자, 이게 상수보다 작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필요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정한 x들은 x, c, 여기 델타고 여기 델타예요. 그죠? 그럼 c 플러스 델타, c 마이너스 델타 사이에 여기 있는 점들이 우리 가정의 x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델타를 얼마로 잡으면 델타를 뭐 좋아하는 숫자 1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 c 플러스 1 되고 c 마이너스 1 요 사이에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x들은 델타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x들은 어떤 사실을 만족하냐면은 이것이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계속 그래왔듯이 중간 이제 징검다리를 건너가 볼 거예요. 2c 이렇게 하면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델타보다 작잖아요. 더하기 2 절대값 c잖아요. 델타는 얼마예요? 1. 1보다 작거나 같게 잡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델타를 1보다 작거나 같게 잡기만 하면 x 플러스 c는 1 플러스 2c보다 작아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선택하자 이거. x 델타를 선택할 때. 그러면 이것은 이쪽은 어차피 델타보다 작으니까 여기 1 플러스 2c 되니까 1 플러스 2 절대값이 1 플러스 2 절대값이 이건 상수냐?
상수예요, 아니에요? 상수죠. C는 주어진 값이니까 C가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수예요. 에 델타보다 작다. 그러면 입실론으로 잡자. 이건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델타의 조건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약속이 하나 했기 때문에 뭐예요? 새로운 약속을 하려면은 조금 조건이 약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델타를 뭘로 이 꼴을 잡을 수는 없어요. 이 꼴이 입실론이 아주 큰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게 잡아주려면 역시 미니멈이죠. 따라서 델타를 잡기를 미니멈에 1과 1 플러스 2 절대값 C분의 입실론 이렇게 잡자 이거예요. 그렇죠? 이라 두면 결국 두자 그러면 이렇게 되더라. 이거 써보면 x 더하기 c의 절대값이 이제 이게 뭐냐 x 마이너스 c 더하기 c 이렇게 삼각부등식 2c죠. 삼각부등식 건너가서 요것은 델타 요것은 2 절대값이 델타는 1 더하기 2 절대값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계산 나왔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지금 입실론과 델타의 관계를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연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자, 점 C에서의 입실론과 델타의 관계를 보니까 자, 이거 주목해둬야 되겠죠. 델타는 입실론과 델타의 관계는 뭐예요? 점 C가 1인 경우에는 1과 뭐예요? 점 C가 1인 경우에는 1과 3분의 입실론의 미니멈으로 잡아야 되고 점 C가 0인 경우는 1과 입실론의 미니멈으로 잡으면 되고 점 C가 100인 경우는 미니멈의 1과 201분의 입실론의 값을 잡아야 될 거고 결국 이제 입실론과 델타의 관계가 C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입실론과 델타의 관계를 잡아줄 수 있는데 점에 의존하는 관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별로 연속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뒤에서 다시 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입실론과 델타의 관계를 잡아주는데 C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렇죠? C에 의존하지 않죠. 이 관계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균등한 방법으로 잡아줄 수 있다 해서 균등 연속. 입실론과 델타의 관계를 잡아줄 수 있으면은 연속인 건데 균등한 방법으로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균등 연속이다고 나중에 얘기하게 돼요. 뒤에서 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두 함수 2x 플러스 1하고 x제곱하고 이 두 가지 함수를 이제 살펴봤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 3번인데 3번을 약간 바꿨어요. 제가 문제가 좀 우리하고 조금 안 맞아서 살짝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은 자, 2가 0, 1 합집합에 2 이런 거예요. 여기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fx 이꼴 여기 2x x가 0,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3으로 정의해봤다. 그러면 f는 이 상에서 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림은 아시겠죠?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죠? 0, 1, 1, 2죠. 그럼 정의역이 0, 1 여기하고 여기 2가 있는데 2x니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 다음에 3이면 이렇게 생긴 2에서 3이죠. 2에서 3이면 뭐 이쯤 되나요? 3, 2 뭐 이런 상황이에요. y꼴 fx.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f가
이상에서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XC인 2일 때 F가 C에서 연속임을 보이기 위해서 F가 C에서 연속임을 보이자 이거예요. 근데 C라는 점을 맨 처음에 갖고 오기를 0, 1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자, 입실론이 주어질 때 어차피 입실론 델타 관계를 설명해야 되니까 입실론이 주어질 때 델타를 적당히 잘 갖고 오면 이라 두자. 그러면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c의 절대값은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델타를 얼마로 잡을까요? 자, 점이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쯤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C를 갖고 왔다면 델타를 얼마로 잡으면은 될까요? 여기 오는 점하고 여기 이거 하고 사실 이쪽의 점이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C의 적당한 근방 내에서는 EX하고 똑같이 취급해도 되는 상황이죠. C의 근방을 어떻게 잡을까요? 이쪽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델타 반경을 1반경 안에 잡으면 되잖아요. 1반경 안에 잡는다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냥 고스란히 EX고 C는 원래 2C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2배 X-C니까 이게 2델타 그 다음에 입실론 이렇게. 근데 요런 사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C라는 점에서 멀리 떨어지면 곤란하겠죠. 델타가 얼마? 델타에 대한 선택밖에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델타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C의 델타 반경 내의 점들은 EX라고 취급해도 된다. fx하고 EX. 그죠? 그래서 요걸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두 번째 조건. 그럼 1, 2번 동시에 만족하려면은 이 꼴은 안 되니까 부등식으로 주자는 거죠. 이렇게. 델타는 뭐예요? 2분의 입실론과 1의 미니멈. 이렇게 잡자. 미니멈에 1과 2분의 입실론 이렇게 잡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C가 뭐가 남았어요? C가 3인 2가 되는 경우 남았네. 그죠? C가 2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C가 2인 경우는 입실론이 주어졌다. 델타를 한번 잡아보세요. 1화 두자. 그러면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 그러면 자, x가 뭐예요? 그냥 딱 2만 나오면 좋겠네. 그러면 fx-fc가 어차피 c가 2인 경우니까 이게 fx가 2가 되고, 그죠? c도 2니까 해가지고 이게 0이니까 입실론보다 작아질 거예요. 그럼 델타를 뭘로 잡으면 될까요? 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델타를 너무 이렇게 크게 1.5쯤 잡았다면은 이런 점들이 나타나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델타를 한 요쯤으로 잡았다면 요 안에는 정의역의 점이 딱 한 점밖에 없어요. 2. 그래서 2는 무조건 입실론 반경 FC-FC가 0이 된다. 이거. 그래서 델타를 얼마로 잡자는 거죠? 예, 저기 2분의 1쯤 되지 않겠어요? 이라 두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큰 교훈을 하나 얻게 되는데요. 여기 이런 점 있죠.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는 얘기는 사실 교집 동시에 만족하기를 정의역의 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원래 델타 반경 안에 점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x가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 교집합의 E의 원소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밖에 없는 거죠? C 하나밖에 없는 거다 이거예요. C가 지금은 2잖아요. 2. 그렇죠? 그래서 이걸 2, 2, 2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여기 2라는 점은 정의역이 0, 1하고 2 똑 떨어져 나와 있죠. 그죠? 이걸 뭐라고 하냐? 고립점이라고 그래요. 고립점. 고립돼 있다 이거예요. 고립점이라는 말은 결국 정의역의 점으로서 집적점이 아닌 것을 뜻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기 이게 집적점이 되지 않죠. 적당한 델타 입실론 반경을 어떻게 갖고 오더라도 빠진 근방이 이거 만나야 되는데 실제로 만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립점이라는 것은 자, 이의 고립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의 점인 동시에 이의 집적점이 아닌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의 점인 동시에 이의 집적점이 아닌 것을 고립점이라 부른다 이거예요. 고립점의 경우는 델타 반경을 작게 잡아버리면 그 안에는 자기 혼자밖에 안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델타 반경 안에 유일한 점이니까 당연히 연속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하면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립점은 항상 연속점이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F가 E라는 R의 부분집합에서 R로 가는 함수예요. 자, 이렇게 할까요? 에 대해서 X점 C가 E의 고립점이다. 그 말은 정의하기를 C는 E의 점인 동시에 집적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자 보세요. 집적점이 아니라는 사실만 생각해 보면 적당한 델타 반경이 존재해가지고 X-C-델타, C-델타, C 플러스 델타에서 C를 뺀 것이 E와 만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집적점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C가 E의 점이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이걸 C를 빼지 말고 교집합해버리면 남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C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 된다는 사실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어요. 해서 이게 고립점이고 고립점의 정의는 E의 점이면서 집적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C가 E의 고립점이라면 인 경우에는 F는 X = C에서 항상 연속이 된다 이거예요. 그 이유를 굳이 쓰자면 입실론에 대해서 일때 F는 C는 E의 고립점이므로 델타가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C-델타, C 플러스 델타 교집합의 E는 점 하나밖에 안 생긴다 이거죠. C밖에. 따라서 이때 X가 마이너스 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X인 E 여기 델타를 그대로 갖고 오면 X는 C 자신밖에 안 나오니까 fx-fc의 절대값은 fc-fc가 돼서 이것은 0이 되니까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립점의 경우는 무조건 연속점이다. 당연한 방금 저기서 이런 특별한 경우를 봤듯이 이런 뻔한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연속에 대한 얘기를 수열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연속의 수열 판정법. 자, 5.2.4를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정리 5.2.4 연속의 수열 판정법. 거기도 뭐 여러 가지 써놨는데 그 필요 없고 A, B만 생각하면 충분해요. A, B만. 요게 앞에서 함수극한의 수열 판정법하고 비슷해요. 증명 방법은 완전히 거의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함수극한의 수열 판정법하고 뭐 거의 똑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5.1.3. 예. 그것도 이제 A, B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1.3의 A, B 관계. A와 B가 필요 충분하다. 자, 써보면 E가 R의 부분집합인데 여기서 R로 가요. 자, C인 R, C인 E일 때 자, F가 X 이퀄 C에서 연속이다. 자, 이걸 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자, y 꼴 fx이고 자, y 꼴 fx이고 c에서 연속이다. c 여기 fc. 그러면 xn이 여기서 c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가서 fxn은 어떻게 되느냐? fc로 가까이 간다 이거예요. 언제? f가 x 이꼴 c에서 연속일 때. 그래서 xn이 이제는 2 이상의 수열이면 돼요. 수열로서 xn이 c로 가까이 간다면 c죠. 예. 가까이 간다면 fxn은 fc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이런 사실 만족하고 자, 역도 성립한다 이게 연속의 수열 판정법이다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즉 fxn 리미트가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fxn 이꼴 이게 fc라는 거죠. 이 말이잖아요. 화살표를 리미트로 바꿔서 썼어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면 f의 c가 리미트의 xn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거 할 필요 없죠. 예. 이거잖아요. 예, 따라서 리미트의 fxn은 f의 리미트 xn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 리미트가 밖에 있던 게 연속함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뭘 뜻하냐면은 연속의 수열 판정법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필요 충분 조건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뒤에 나온 중간값 정리라든가 연속함수와 관련된 정리들은 계속해서 쓰이고 이게 복수함수까지 넘어가요. 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결론이다 이거예요. 증명은 앞에 요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하나만 해보고 한쪽 방향만 해봅시다. 연속 증명하는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요거는 진짜로 비슷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고 연속이면 이제 밑에 수열을 가지고 수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걸 이제 사실 해석하기 위해서는 동시조건이지만 위상 공간으로 가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동시조건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밑에 이걸 점열 연속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아무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사실 이거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자 조금 소개가 부실했던 기억이 나서 이쪽을 해볼 거예요. 자, 위의 가정을 f가 x 이꼴 c에서 불연속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가정의 모순이 나오면 되죠. 그래서 어떤 걸 찾았냐면은 xn은
이상의 수열로서 만족하기를 xn은 c로 가까이 가면서 fxn은 fc로 가까이 가지 않는 거 이런 거 골라낼 거예요. 찾아낼 거예요. 그러면 끝나죠. 그죠? 가정의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불연속이란 말은 연속의 부정이니까 자, 연속을 일단 써봅시다. 이미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만족하기를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c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다라는 거죠. 의 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물론 이 가정 안에는 x는 2의 원소다. 항상 이게 생략돼 있어요. 2의 원소 아니면 뭐 가정에 들어갈 fx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부정한다는 것은 자,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델타가 존재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적당한 양수 입실론 제로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가 없다 이거예요. 없다라는 말은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것까지 써봅시다. 적당한 양수 입실론 제로에 대하여 P며 Q이다를 만족하는 델타가 없다. 그 말을 다시 써봐서 임의의 델타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지 않는 X가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X가 있다. X가 있다. 2에서 나타나죠. 만족하기를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는 거.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고 fx-fc의 절대값이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델타가 1일 때는 x, 델타가 2분의 1일 때는 뭐 x 다시 이런 식으로 x는 델타에 의존한 값이니까 여기 델타 자리에 x 자리에 x 델타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옳겠죠. x의 주인은 델타니까 x 델타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델타 자리에 뭘 집어넣었어요? 앞에. 예, 델타 자리에 n분의 1을 집어넣었잖아요. 델타가 어떤 양수 델타라고 오더라도 성립하니까 그 다음에 x n분의 1 써주는 게 맞긴 한데 그냥 그걸 xn이라 쓸 거예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짓겠다는데. 그죠? 자, 해서 fxn 빼기 fc의 절대값은 양의 상수만큼의 차이를 가지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xn은 c로 가까이 간다. 이거. 우리 원하는 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델타를 n분의 1이라 할 때 그죠? 결국 존재하는 그 xn들이 각각의 n들이 뭐 그냥 굳이 쓸 필요 없고 각각의 n인 n에 대하여 자 적당한 xn인 2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xn-c의 절대값은 델타 n분의 1보다 작거나 작고 fxn 빼기 fc의 절대값은 입실론 제로보다 크거나 같다. 즉 이 말은 xn은 이상의 수열로서 만족하기를 xn은 c로 가까이 가지만 fxn은 fc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관계가 확인이 됐죠. 앞에 수열 극한의 함수 극한의 수열 판정법에서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뭐가 달라진 거냐면은 함수 극한에서는 여기가 fc 대신에 l이 나온 거고 여기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나오니까 결국 xn은 c가 아니죠. 그러니까 수열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차집합의 c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xn이 c가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l로 바뀌면 앞에 증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증명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거의 뭐 똑같은 얘기니까.
자, 그러면 비슷한 얘기지만 예제 7번. 자, 이 함수 아주 유명한 함수죠. 무슨 함수라 그래요? 디리클레 함수. 디리클레 함수가 디리클레 함수의 연속성을 체크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F가 R에서 R로 가는데요. fx 이꼴 x가 유리수일 때는 1, 무리수일 때는 0. 이렇게 했을 때 F는 R의 어떤 점에서? 모든 점에서 불연속.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 F는 R에서 R로 가는 함수로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연속이다. 그러면서 F의 Q 이꼴 Q 3Q 더하기 3Q 더하기 4Q 제곱이다 이거예요. 임의의 Q인 Q에 대해서. 그럴 때 fx는 3x 더하기 4x 제곱 임의의 x인 r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뭐 예제 7번 동그라미 해두세요. 뭐 이런 문제들은 이제 특히 디리클레 함수, 요거 디리클레 함수, 요 괄호 1번 요것도 잘 받으시고, 뭐 둘 다 잘 받으셔야 되겠는데, 디리클레 함수는 뭐 수학 교육학에서 뭐 유명한 뭐 함수죠, 그죠? 대응으로서의 함수가 이제 뭐 최초로 디리클레 함수 규칙으로 뭐 함수니 뭐 그런 게 있었죠. 자. 얘기 안 할 걸 그랬어요. 예. 자, 첫 번째. F가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다. 실수 R의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점 아무거나 갖고 왔을 때 거기서 불연속이라는 사실을 체크해야 되겠죠. 자, C인 R일 때 F는 X에서 X 이꼴 C에서 불연속. 이런 사실을 체크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럼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죠? 유리수에서 1, 무리수에서 0. 자, 유리수에서 1, 무리수에서 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함수인데 점 C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 갖고 왔다 이거예요. 이 점에서 자, 연속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입실론 델타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C가 유리수인 경우, 무리수인 경우 해가지고 유리수인 경우는 입실론을 주어졌을 때 델타를 아무리 작게 잡더라도 들어가는 경우가 들어가지 않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리수인 경우도 이런 함수값이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에 대해서 입실론 델타 반경을 아무리 잘 잡아도 들어가지 않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나마 이것은 1하고 0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값밖에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증명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까 이런 함수 생각해보세요. 무리수에서 0, 유리수에서 x 이런 거 하면은 도저히 이걸 정의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이제 F가 x 이꼴 C에서 연속이라 가정하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자, xn이라는 수열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C로 가까이 갈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fxn은 뭐예요? fc로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만족하지 않는 걸 찾아내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결국 이게 어떤 xn을 잡아내야 될 것이냐. 그죠? 보시다시피 C라는 점이
뭐 유리수가 됐던 무리수가 됐던 간에 여기서 C의 반경 C 플러스 n분의 1 C 마이너스 n분의 1 이 반경 안에서 xn을 가지고 올 거예요. xn을 가지고 오는데 xn이 뭐 갖고 오면 조임 정리에 의해서 당연히 C로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fxn은 fc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잡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걸 뭐라고요?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fxn은 어떻게 될까요? 1, 0, 1, 0, 1, 0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 1, 0, 1, 0, 1, 0 fc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발산해 버린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모순이죠. 그래서 이제 연속의 수열 판정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기법 그대로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각각의 n인 n에 대하여 적당한 xn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자, 먼저 x c 마이너스 n분의 1 c 플러스 n분의 1 교집합의 유리수 x가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c 마이너스 n분의 1 c 플러스 n분의 1 교집합의 무리수 해서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무리수 왔다 갔다 하면 자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xn은 R상의 수열로서 뭘 만족하느냐면은 xn은 C로 가까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연속의 수열 판정법을 여기 써먹어야 되겠죠. 연속의 수열 판정법에 의해 fxn도 fc로 가까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fxn을 보니까 1, 0 유리수 무리수 유리수 무리수니까 1, 0, 1, 0, 1, 0 이렇게 되니까 발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1, 0, 1, 0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한눈에 바로 보이네요. 발산. 근데 사실 이걸 왜 발산하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게 좋겠어요? 수열극한의 수열의 부분수열 판정법. 부분수열 판정법. 그죠? 부분수열 판정법. 부분수열 판정법은 수열극한의 존재성 문제다 이거예요. 결국은 뭘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속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연속을 체크하려고 보니까 연속의 문제는 뭐예요? 수열극한의 문제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열극한의 존재성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이용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수렴하지 않는다 혹은 수렴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코시 판정법을 써야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대수적 성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조임 정리나 이런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의 수렴성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여기 조임 정리도 썼어요. xn이 c로 가까이 가는 이유가 뭐였어요? 수열극한의 조임 정리다 이거예요. 조임 정리. 결국은 수열극한에 대한 공부를 해뒀던 이유는 뭐예요? 연속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처럼.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지금 FQ가 3Q 더하기 4Q 제곱이라고 했을 때 뭐 유리수에서 이렇게 된다면 모든 실수에서 이렇게 된다. 이걸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거는 뭐 그냥 X인 R일 때 똑같이 생각해 보면 X인 R일 때 fx가 모임을 fx가 3x 더하기 4x 제곱임을 보여야 된다. 그렇죠? x가 r을 원소일 때. 그럼 역시 이제 각각의 n인 n에 대하여 결국
x 근방에 있는 유리수를 잡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xn인 뭘 잡아내는 거예요? x 마이너스 n분의 1, x 플러스 n분의 1. 교집합의 q. 유리수 조밀성이죠? 그러면 xn은 어디로 가죠? x로 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xn은 q상의 수열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므로 결국은 f의 xn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 fx 이꼴 f의 리미트 xn이고 f의 리미트 xn은 리미트 fxn이고 이것은 리미트의 fxn이라는 것이 유리수열이 있기 때문에 유리수열은 즉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f의 xn 이꼴 저기 있는 저런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유리수에서 뭘 만족한다 그랬어요? 3xn 더하기 4xn의 제곱이었다 이거예요. 그죠? 유리수에서는 이걸 만족하니까 여기 바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3의 xn 더하기 4의 xn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수열극한의 성질은 뭐죠? 대수적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더하기 4의 리미트의 xn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 xn의 극한값은 x니까 3x 더하기 4x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fx가 x가 어떤 원소예요? 실수에서 fx는 3x 제곱 3x 더하기 4x 제곱이다 라는 사실을 얻어낸 거죠. 그죠? 이게 결국 이제 요렇게 넘어올 때 뭘 써먹었어요? 여기서 뭘 써먹었죠? f가 뭐이기 때문에? 연속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연속인 경우에는 리미트가 연속함수를 통과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연속의 뭘 써먹었죠? 수열 판정법을 써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뭘 써먹었을까요? 수열극한의 성질을 써먹었죠. 뭐? 대수적 성질이잖아요. 수열극한의 대수적 성질. 리미트를 좌우로 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스칼라 곱, 그 다음 뭐 합 이런 걸 다 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열극한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fx는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된다. 여기서 지금 fx 이꼴 fq 이꼴 3의 q 더하기 4q 제곱이라 했는데 이게 사실 3의 q 4제곱 더하기 5의 q의 5제곱 더하기 6의 q의 뭐 100제곱 해도 똑같이 실수 r 전체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 유도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함수가 3x 더하기 4x 제곱이라는 함수가 다항함수가 아니라도 이게 연속함수이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 연속함수이기만 하면 충분하다 라는 얘기가 이게 연습문제에 나와요. 연습문제 526 5.2.6 자, 그렇다면 이제 예제 8번도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면 이 함수도 아주 유명한 함수죠. 그래서 또 이제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예제 8번 다들 아마 시험에 이걸 출제하고 싶을 건데 너무 유명하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출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F는 0, 1에서 R로 가는 함수로서 fx는 x가 유리수인 경우에는 0, 1의 유리수인 경우에는 k분의 l k와 l은 자연수로서 서로소 K와 L은 서로소 GCD가 1이다 이거예요.
경우에는 K분의 1. 기하분수는 분자를 날리고 1로 잡자 이거. X가 무리수인 경우, 0, 1의 무리수인 경우는 그건 제로로 잡았어요. 이랬을 때 F는 어디에서 연속이냐? 연속성을 묻는 문제. 뭐 아주 유명한 문제죠. 자, 이거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뭐 기하학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림을 잘 그려봐야 돼.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자 이렇게 됐다 칩시다.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 2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고 3분의 2 자 3분의 1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돼 있어요. 4분의 1 이렇게 자 5분의 1 5분의 2 5분의 2는 요쯤이네 이쯤이 되나요? 5분의 2 5분의 3 5분의 3은 여기인가요? 5분의 3 예, 이거부터 작죠. 죄송해요. 자 5분의 3 이쯤 되네요. 그 다음에 5분의 4 여기까지 좀 합시다. 자, 요 5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일단 무리수는 무조건 제로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이 무리수의 함수값은 여기 바닥에 다 깔린다 이거예요. 무리수는. 그러면 이제 유리수의 경우는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자를 1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3분의 1 그 2분의 1부터 봅시다. 분모가 작은 것부터 2분의 1 기하분수니까 그냥 그 자체 2분의 1로 대응되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기하분수니까 3분의 1 3분의 2 기하분수의 분자를 1로 잡으면은 3분의 1로 가죠. 그죠? 자 4분의 1은 기하분수니까 4분의 1 그대로 자신 뭐 4분의 1 4분의 1 자신으로 가죠. 4분의 2는 필요 없고 4분의 3은 4분의 3 기하분수니까 분자를 1로 4분의 1로 가죠. 그죠? 그 다음에 5분의 1은 어때요? 5분의 1은 5분의 1 자신으로 5분의 2는 기하분수니까 분자를 1로 이렇게 5분의 3은 또 기하분수인 분자를 1로 5분의 1 자 5분의 4는 기하분수 분자를 1로 이렇게 그래서 유리수의 경우는 이제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자를 1로 잡는 그런 방법으로 함수값을 정의했네. 그죠? 자, 그렇다면 F가 3분의 1에서 연속이 될까요? 3분의 1의 함수값은 여기 있죠. 그죠? 연속이 되느냐? 자, 3분의 1의 함수값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3분의 1에서 입실론 반경을 던졌다면 이 안으로 델타 반경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것이냐? 델타 반경을 아무리 작게 잡아도 그 안에 뭐가 있나요? 무리수가 있죠. 무리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델타 반경 아무리 작게 잡아도 안 들어가니까 불연속이죠. 근데 이거를 자 그 방법보다는 이제 연속의 수열 판정법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편리하다 이거예요. 연속의 수열 판정법. 자, 그래서 일단 C인 0, 1을 가지고 왔을 때 C가 equal Q분의 L 그러니까 C인 0, 1 안에 있는 유리수인 경우를 먼저 다뤄보자 이거예요. 그럼 C를 K분의 L이라고 이제 가지고 와봤어요.
그러면 K와 L은 자연수이고 KL 교집합은 KL은 뭐예요? 서로 소가 되는 에 대하여 이제 F가 X 이퀄 C에서 연속이라 가정하자 이거예요. F가 X 이퀄 C에서 연속이라 가정하자. 그러면 아마도 모순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아까 전에 3분의 1 같은 거 생각해 보니까 3분의 1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여기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1 요 안에서 수열을 하나 가지고 올 거예요. 수열을 갖고 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n분의 1이니까 당연히 조임 정리해서 3분의 1로 가게 만들어 줄 수 있죠. 근데 이 수열을 갖고 올 때 이게 계속해서 무리수 이렇게 갖고 와봐요. 그렇게 갖고 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xn은 3분의 1로 가까이 가는데 그죠? 그래서 요게 3분의 1로 가는 건 틀림없는데 fxn은 어떻게 됐냐면 항상 0이에요. 무리수니까.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나요? 0으로 가죠. 근데 이게 f의 3분의 1이 되나요? 안 되나요? f 3분의 1은 3분의 1이었잖아요. 0이 아니에요. 3분의 1 함수값이 유리수에서 함수값이 0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1위로 가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니까 모순 아니에요. 그래서 xn은 C로 가면서 fxn은 fc로 가지 않는 케이스를 잡아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처럼 디리클레 함수처럼 똑같이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이래서 가정하자. 그러면 각각의 n인 n에 대해서 뭘 잡아내는 거예요? xn 인 c 마이너스 n분의 1 c 플러스 n분의 1 교집합이 뭐라고요? q 여집합을 잡아내죠. 그죠? 그러면 xn은 c로 가까이 가고 자 f의 x는 xn이 c로 가까이 가므로 연속의 수열 판정법에 의해 연속의 수열 판정법에 의해 fxn은 fc로 가까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요 c는 k분의 1이죠. 그죠? fc가 그러나 fxn은 항상 제로다 이거예요. 이미 n 이므로 자 fxn은 0으로 가고 이게 fc 다시 말해 k분의 1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다. 그죠? 이렇게 이제 모순을 유도한다. 그러면 유리수에서는 불연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따라서 F는 C에서 불연속이다. 이런 사실을 체크했다는 거죠. 그럼 무리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무리수 C인 0, 1 교집합의 Q 여집합 이런 경우 차집합의 Q 해도 되죠. 같은 말이에요. 인 경우 차집합의 Q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자, 무리수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무리수를 갖고 와보니까 무리수는 여기 이제 이런 무리수를 갖고 왔다 칩시다. 그러면 무리수의 함수값은 그죠? 이게 무리수다라고 하면 자 함수값은 0이죠. 0. 그럼 0에서 입실론 반경을 던져봐요. 0에서 입실론 반경을 한 이쯤 던졌다 칩시다. 이렇게 입실론 반경 이렇게 던졌다 칩시다. 그러면 이 입실론 반경 안으로 적당한 델타 반경이 존재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델타 반경의 점들이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자, 여기 입실론 반경 안으로 C의 델타 반경을 적당히 잘 잡으면 그 안에 C의 델타 반경 안의 점들은 입실론 반경 안으로 대응된다 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예,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여기 안에 점들은 다 요 안으로 대응돼요. 자, 이 델타 반경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자, 이 입실론 반경 안에 대응되지 않는 원소가 있나요? 몇 개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5개 점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점들은 하나, 둘, 셋, 넷, 5개다 이거. 다시 말하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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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만 델타 반경 안에 안 들어가면, 다시 말해서 이 문제의 점들 5개가 델타 반경 안에 없으면 뭐 이것 말고는 다 들어가니까. 따라서 델타 반경을 어떻게 잡느냐라는 문제는 C에서 델타 반경을 잘 잡아가지고, 작게 잡아가지고 이 문제점들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점들은 항상 해봤자 5개, 유한개밖에 안 돼요. 100개, 뭐 유한개. 그러니까 C에서 거리를 이렇게 다 재보자 이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의 반. 그렇게 델타를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속이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의외의 결과. F는 C에서 연속이 된다 이거예요. X equal C에서 연속이 된다 라는 사실을 얻게 돼요. 무리수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쓰는 게 문제예요. 자, 이렇게 써봅시다. 일단은 이 값이, 요 값이 입실론이라면 입실론보다 큰 함수 값을 갖는, 그죠? 입실론이 뭐 얼마가 됐든 간에 그보다 큰 n분의 1, n-1분의 1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요걸 n분의 1, n 라지 n분의 1이라고 보고, 여기 n 라지 n분의 1, 요거는 라지 n 플러스 1분의 1 이쯤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입실론 반경 밖으로 벗어나는 것들은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것들을 함수값으로 갖는 거잖아요. 1 이런 거. 그죠? 함수값으로 갖는 거니까 결국은 이 바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많아봐야 1개, 2개, 3개, 4개 이쯤이다 이거예요. 그죠? 함수값이 분모가 2분의 1인, 분모가 2인 뭐예요? 분수 뭐 유리수는 해봐야 0, 1 사이에서는 2개, 많아야 2개죠. 많아야 3개고 많아야 4개다 이거예요. 그렇죠? 기하 분수를 갖고 와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개수의 제한이 유한개 정도 범위 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로 가면 양수 입실론이 주어지면 이제 먼저 라젠을 선택을 잘 해가지고 만족하기를 라젠 플러스 1분의 1이 입실론보다 작게 되도록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점들을 모아두는 거예요. A라는 집합. 문제점들은 뭐냐면은 x인 0, 1 0는 빼죠. x인 0, 1 네, 0, 1으로서 정의역의 점들로서 뭘 생각하느냐면은 fx가 입실론 0, 입실론보다 큰 점들 이걸 다 모아봐요. 그게 사실은 뭐하고 같은 거죠? 입실론 반경 안에 들어가지 않는 점들이다 이거예요. 그죠? 자, 어차피 함수값은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은 입실론 0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이다. 그죠? 입실론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 그래서 이걸 이제 fx가 fc 마이너스 입실론, fc 플러스 입실론
여기 들어가지 않는 점들은 결국은 fx가 입실론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이다. 요 같은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이 두 개가. 그림에서 보시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입실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n 플러스 1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더 커요. 그죠? 충분히 커요, 이게. 맞나요? 요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죠? 요거 입실론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은 뭐 여기 충분히 만족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값들은 이게 라젠 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라젠 마이너스 1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1, 뭐 1,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A의 위수는 커봐야 요런 거 n, n-1, n-2, 1 해가지고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해가지고 n까지 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아니고 유한계라는 걸 알고 싶다 이거예요. 유한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A에는 C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C는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C 집어넣으면 제로다 이거예요. 그죠?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C는 분명히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뭘 확인하게 되었냐면은 자 델타를 잡기를 미니멈에 x-c x in A. 자, 그런 것 중에 제일 작은 거에 반을 잡아라 이거예요. 그죠? 물론 여기에 C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건 C가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은 0보다 커요, 항상. 0보다 큰, 이게 유한집합이었잖아요. 유한집합을 가지고 와서 양수를 유한계를 갖고 와서 미니멈을 채도 양수예요. 그것의 반을 채도 당연히 양수죠. 에 대하여 자, 뭐 이라 두면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다라고 할 때, 자 물론 x인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는 x가 A의 점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A의 점이 뭐예요? 문제의 점들이다 이거예요. 문제의 점들.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자 A의 점들이 나타나지 않고, 물론 X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fx는 뭘 만족하겠어요? A의 점들이 안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것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점들이다. 보세요. A의 점들이 여기 입실론 반경 밖으로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점들이 였어요. 그렇다면 X가 A의 점이 아니라면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가는 점들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맨 처음 입실론을 마음대로 선택했을 때 적당한 델타를 이렇게 잘 잡으니까 델타 반경 안의 점은 입실론 반경 안으로 대응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F는 X = C에서 연속이다. 아이디어는 별게 아닌데 이제 쓰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그죠? 함수값에 입실론 반경을 던졌을 때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점들에 주목하라 이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점들은 입실론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갖는 점들이에요. 왜냐하면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입실론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갖는 것들은 해봤자 요 둘 사이에 n 플러스 1분의 1, n분의 1 요 사이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n이 얼마가 됐든 간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많아봐야 2분의 n의 n 플러스 1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개수가.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배제하고 입실론 반경을 작게 잡으면 결국 그런 점들까지의 거리를 다 재가지고 제일 작은 거에 반을 잡으면 된다. 델타 반경을. 그러면 문제의 점들이 이 델타 반경 안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안으로 쏙 들어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마의 함수가 이제 무리수에서 연속인 이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3으로 가보면 자, 5.3에서 그 연속함수 공간이 나오죠. 연속함수 공간은 5.3은 자,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알아둡시다. 함수의 합과 차와 스칼라 곱과 목과 절대값 뭐 이런 것을 함수에 정의해 줄 수 있어요. 그죠? 함수를 합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자, 정의 요걸 봅시다. F와 G가 E라는 R의 부분집합에서 R로 가는데 F를 그 F와 G를 더한다는 것은 뭘 뜻하냐? 함수를 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함수를 더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리로 가는 함수로서 F 더하기 G의 X를 fx 더하기 gx 이건 대응시켜 놓으면 실수고 실수니까 실수 두 개 더하는 건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두 더한 값으로 대응시켜 준 함수를 결국 f 더하기 g라는 함수로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 빼기도 마찬가지로 정의해 줄 수 있고 스칼라 곱도 마찬가지로 함수에 정의해 줄 수가 있다 이거죠. 알파 f의 x를 대응시켜 주기를 알파의 fx 요 곱은 실수의 곱이니까 그죠? 정의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f 곱하기 g 곱하기도 같은 원리죠. 이런 걸 전별 원리라 해요. 그죠? f 곱하기 g의 x는 fx 곱하기 gx로 대응하라. 그 다음에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분모가 제로도 안 돼야 되겠죠. 그죠? f 나누기 g의 x는 정의하기를 fx 나누기 gx로. 그 다음에 절대값이라는 함수는 절대값 f의 x는 대응하기를 fx라는 실수의 절대값으로 대응하라. 대응시켜주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함수의 합과 곱과 스칼라 곱과 그죠? 목 나누기 절대값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정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의를 가지고 왔을 때 자, 이 연산에 대해서 연속함수의 공간은 연속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이 그대로 닫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결과만 알고 계시면 돼요. 3.5.1 5.3.1인가요? 연속의 대수적 성질이에요. 5.3.1 이게 뭐냐면은 C02 E라는 R의 분집합에 대하여 C02 혹은 C2 F는 E에서 R로 가는 컨티뉴스 연속함수예요. 이 함수 공간인데 여기 이제 혹은 C02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C02라는 것은 뭐예요? C2하고 같은 말이에요. 연속함수들의 모임이에요. 자, 에 대해서 F와 G가 C2에 있고 알파인 R이면 일때 연속함수 더하기 연속함수는 다시 연속함수다. C2에 들어간다. F 빼기 G도 들어간다. 연속함수 빼기 연속함수도 연속함수. 그 다음에
알파벳 F 연속함수. 그 다음에 F 곱하기 G 연속함수. 그 다음에 네 번째 F 나누기 G. G가 제로가 아닐 때 연속함수. G가 C 근방에서 제로가 아니다. C 근방에서 G는 GX는 제로가 아니다. 임의의 X인 E. 그 다음 다섯 번째 절대값 F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은 다 뭐 때문에 성립하느냐?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로부터 나온다. 당연하죠. 자, 예를 들어서 뭐 4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제 F와 G가 연속이면 F 나누기 G가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체크할까요? 점 C를 E에서 가지고 왔을 때 F 나누기 G는 C에서 연속이다. 이걸 체크하면 결국 뭐를 알게 되는 거죠? F 나누기 G는 C의 E의 원소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C에서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체크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되죠? 리미트에 X가 C로 갈 때 GX분의 fx 이것이 fx, fc, fcgc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체크해야 될까요? 이건 언제 체크하는 거예요? 예, C가 E의 고립점일 때는 인 경우는 해결하고, 두 번째 C가 E의 집적점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고립점인 경우는 당연히 F 나누기 G는 C에서 연속이에요. 집적점인 경우는 이거하고 이게 같다. 바로 어떻게 하죠? 리미트 fx 나누기 리미트 gx 이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거하고 같다 이거예요. 여기서 뭘 써먹었어요?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 써먹어서 이렇게 나오더라. 따라서 G분 F는 점 C에서 연속이다. 그죠? 이상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하는 사실을 체크했기 때문에 G분 F는 C의 2에 들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눈 것이 들어간 이유는 결국은 함수 극한의 대수적 성질 나누기를 보존하기 때문이다. 뭐가? 함수 극한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대수적 성질을 잘 살펴보면 이건 당연한 얘기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대수적 성질을 체크해 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이 합과 스칼라 곱이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노트에서 C의 E라는 것은 R 위의 벡터 공간이다.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C2에는 E라는 것은 R 위의 벡터 공간이다. 선형대 수학에서 이 벡터 공간에 내적을 정의해주면 내적에 의해서 거리가 나타나고 거리에 의해서 뭐 위상이 나타나고 해서 여기서 극한을 정의해줄 수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뭐 선형대수에서 하나의 예 정도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3.3 있죠, 그죠? 정리 5.3.3 요 동그라미 해두시고 자, 여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함수의 합성, 그죠? 연속함수 합성하면 연속이다. 이런 얘기예요. F, G, EF, 뭐 여기 R의 부분집합, R의 부분집합, 여기 이제 R이다, 그죠? 여기에서 그 점 C가 있는데 F가 X 이꼴 C에서 연속이고요. G가
y 꼴 fc에서 연속이라면 g 합성 f는 x 이퀄 c에서 연속이다. 뭐 이런 거. 연속 함수의 합성은 연속이다. 이게 지금 5.3.3의 내용이에요. 이걸 확장하면 xd1 x태1 미상공간 태1 여기에서 f y 태2 여기서 z 태3 이렇게 미상공간에서 미상공간으로 이게 x 이퀄 c에서 연속이다. 요게 y 꼴 fc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g 합성 f도 x 이퀄 c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념으로서 이제 실수 공간에서의 내용이 위상 공간으로까지 확장된다. 일반화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시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1번만 확인해 보면 1번은 자, 이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서 G합성 F는 이거네요. 그죠? G합성 F.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뻔한 얘기인데 자, X 이퀄 C고 FC고 여기 G합성 FC죠. 그죠? GFC. 그러면 F가 G합성 F가 연속이라는 사실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입실론이 주어질 때 자, 적당한 델타 반경 갖고 오면 X가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의 원소이면 G 합성 F의 C는 G 합성 F의 X는 G 합성 F의 C 마이너스 입실론 G 합성 F의 C 플러스 입실론 안으로 들어가더라 라는 사실을 체크해야 되죠. 그죠? 이건 부등식으로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입실론 반경을 던지면 그죠? G 합성 F C 플러스 입실론 G 합성 F C 마이너스 입실론 요걸 갖고 오면 G가 FC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적당한 델타 반경이 그죠? 델타 반경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델타 반경이 FC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 FC 마이너스 델타다. 그죠? 그러면 요 델타라는 것은 델타 1이라 일단 두면 델타 1 반경의 점들은 요리로 안으로 대응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게 G였고 요게 F라면 F가 C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여기 적당한 또 델타 반경이 나타나 가지고 자, C 플러스 델타 C 마이너스 델타 반경의 점들은 F에 의해서 여기 들어가더라. 그러면 그것은 G에 의해서 다시 여기 들어오니까 요게 뭐예요? G에 의해서 G 합성 F에 의해서 여기 있는 C 마이너스 델타 C 플러스 델타의 점들이 되더라. 그죠? 요걸 태워 보낸 게 여기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써보면 F가 G가 첫 번째 G가 FC에서 연속이므로 Y 꼴 FC에서 연속이므로 적당한 델타 1 양수 델타 1이 존재해 가지고 Y 마이너스 FC의 절대값이 델타 1보다 작으면 여기 들어가면 G의 Y 마이너스 GFC 이것의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진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F가 X 이퀄 C에서
연속이므로 델타라는 것이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여기 델타가 존재해서 여기 있는 x를 갖고 오면 여기 들어가더라.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c의 절대값은 요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델타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집합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요 위에 기호를 써서 그대로 다시 나타내 보면 x-c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을 때는, 자, 이번에는 fx-fc의 절대값이 델타 1보다 작고,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 fc를 여기 y로 잡으면은 fc-fc의 fx-fc의 절대값이 델타 1보다 작으면 gfx 빼기 gfc의 절대값이 입시론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걸 그대로 이렇게 써봅시다. g의 fx 마이너스 gfc의 절대값이 입시론보다 작다. 요 위에 요 결과는 밑에 뭘 이용했어요? 2번을 이용했고, 요 밑에 결과는 뭐예요? 여기 로마자 1번을 이용했다. 그죠? 요것 때문에 요렇게 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요렇게 된 것이다. 그죠? 해서 이제 그 지합성 F는 C에서 연속이다. 그래서 합성함수가 연속이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었고요. 조금 쉬었다가 5.4로 들어가도록 합시다.